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와 연설회를 모두 10차례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선거운동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깜깜이 선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회 잘 보시고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대구 북구을 선거구의 후보자 토론회와 방송 연설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토론은 유튜브 대구 MBC 뉴스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후보자 모두 발열 검사를 마쳤고 감염 예방 수칙에 맞춰 거리를 띄워서 자리 배치를 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대구 북구을 선거구의 후보자 토론회는 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구문화방송이 중계방송합니다. 북구을 선거에는 모두 4명이 출마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는 3명이 참석했습니다. 나머지 후보 1명에 대해서는 토론회가 끝난 뒤에 방송 연설회로 진행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 자리에 나온 후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미리 추첨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일학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홍일학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6번 정의당 이영재 후보입니다. 네, 유권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기호 6번 이영재 후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승수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김승수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약 발표와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 주도권 토론, 그리고 사회자 공통 질문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을 제한했습니다. 제한 시간 10초 전에는 예고음이 울립니다. 제한 시간이 다 되면 종료음이 울립니다. 제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발언을 계속하시면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인신공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일학 후보부터 기조연설 하십시오. 네, 북구을 주민 여러분, 선거 때가 되면 우리 지역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몇 개월 전에 옵니다. 낙하산 고질병 이제 끝냅시다. 미래통합당 김승수 후보가 대구 경제가 엉망이고 GRDP 26년째 꼴찌라고 합니다. 그동안 누가 대구를 담당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대구시 행정부시장 했다는 것을 잊은 듯합니다. 예비후보 등록 전인 12월 초까지 문재인 대통령 직속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비난하고 심판하자고 합니다. 심판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저는 크로네스 코리아 CEO 출신입니다. 유럽과 한국에서 20년간 축적된 국제 감각과 문제 해결 능력으로 수건사업 해결에 물꼬를 텄습니다. 소년원 이전, 운전면허장 이전, 동산물 도매시장 공보 선정, 스마트웨이스 구제 자유투표 등 지난 4년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재 후보 기조연설 차례입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유권자 여러분, 정의당 기호 6번 이영재 후보입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요즘 서울 여의도 하늘에 위성정당 두 개가 떠다닌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비례 번호를 받고 금배지를 달기 위해 날도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꼼수와 반칙으로 만든 위성정당 다 알고 계시죠? 거대 정당들은 위성정당을 통해 기득권만 챙기고 있습니다. 밥값 못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입니다. 당명 앞에 있는 더불어와 미래라는 단어를 당장 단어를 떼십시오. 하지만 정의당은 그 위성정당의 승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 중에서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정당, 대한민국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기호 6번 정의당자 이영재에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승수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일학 후보께서 좀 마음이 좀 급하신 모양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승수입니다. 먼저 저번 우리 미래통합당 경선 과정에서 저를 후보자로 공천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깨끗하게 경선에 임해 주시고 결과에도 깨끗하게 승복해 주신 상대 후보님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년을 한 5년여 남겨두고 고위공직을 박차고 나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말 6.25 이후 70년 동안 피땀 흘려 이룩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불과 몇 년 만에 거의 이게 무너뜨리기 직전에 있는 현 정부를 제대로 심판하고 나아가서는 대구 발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우리 북구월 지역을 미래 대구 발전의 핵심 축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제한 시간 역시 1분입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이영재 후보부터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공약으로 먼저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기초자산 3천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아니라 차액 찬스를 청년들에게 평등하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국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 등록금 절반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는 청년 병사 월급 100만 원을 보장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지역 공약으로 기적의 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팔거천과 동화천 생태 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정동 농업기술원 이전 부지 내에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종합복지관, 그리고 강북지역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정치개혁 공약으로 국회의원직 3회 제한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공약으로 수법원 방지법 제정으로 성평등 동일범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김승수 후보 공약 발표하십시오. 제한 시간 1분입니다. 예, 제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도모하는 내용들, 둘째는 살기 편하고 고품격 도시로 우리 북구를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지역은 지금 굉장히 지역 경제의 그런 기반 시설, 인프라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통합공항 이전을 계기로 이쪽 지역을 통합공항 물류 클러스터 배후 거점으로 조성을 하고 경북 농업기술원 이전에 맞춰서 경북대 7국 비행과 연계해서 의료 R&D, 웰리스 산업 특구로 이렇게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금호강, 또 의료관광, 또 농수산물 도매 시장의 그런 관광 기능을 또 도입을 해서 관광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생활체육시설의 대폭 확대, 고품격 문화시설 확충, 또 명품 교육도시 육성 등을 통해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홍일학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실한 지역 발전, 대구의 얼굴을 바꾸겠습니다.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 중소기업은행 유치, 54단 이전 계획 임기 내 확정, 구겐하이 미술관을 유치하겠습니다. 북구의 역할 제대로 찾겠습니다. 첫째, 더 나은 경제 여건 조성을 하겠습니다. 북구 교통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경북 농업기술 이전터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분원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을 원자력 비발전 분야의 방사성 분야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마트 웰리스 규제 특구 내에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기관들이 입주하게 되고 산업 기반이 조성돼 많은 인재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둘째, 더 나은 생활 여건을 위해 7곡 3지구 행정타운 부지에 공공수영장 있는 복합 문화 스포츠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더 나은 교육 여건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자신 있게 자녀 교육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네, 후보들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진행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가 상대 후보를 지명해서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요. 질문은 30초 이내에
답변은 1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지명한 후보에게 추가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추가 질문은 30초, 추가 답변도 30초 이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승수 후보부터 상대 후보를 지명해서 30초 동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홍일학 후보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에는 빠졌지만 그 후보자 홍보물을 보면은 8그 관광 트러스트를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 상당히 이쪽에 이제 관광 쪽에는 관심이 많아서 여쭤보는데 여기 그 트러스트를 구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의 그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제 예. 홍일학 후보가 1분 동안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는 이 금호강이 있고요. 그 금호강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이 고분군을 비롯해서 팔거산성 등 또 그리고 하중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엮어서 하나의 그 트러스트를 연결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자동차 세븐레이스 경주장을 신설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 프로덕션 레이스라든가 여러 레이스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들어서요. 아마추어들이 와서 경기를 하면서 우리 지역이 자동차 부품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공장들을 튜닝도 하면서 리폼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고 그러면서도 사격장도 가고 우리 지역에 또 태복산도 있고 명봉산도 있고요. 또 함지산도 있고 이 산들과 연결해서 관광 트러스를 연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서 공약했습니다. 네, 김승수 후보가 추가 질문 30초 동안 하시면 됩니다. 그 트러스트라는 거는 영국의 그 내셔널 트러스트라고 이게 저 문화유적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 비영리 그 법인이 있으면 거기서 가져온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그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자동차 세븐 레이스 경주장 건설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느 지역에 건설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그 전남 영암에 그 포뮬라 1 그걸 했다가 전남이 한 뭐 그 몇천억의 그 적자를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다른 대책이 있는데요. 자, 예. 홍 후보께서 30초 동안. 예, 그거는 장소는 지난번에 우리 매천 시장을 옮기려고 하는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한 7, 8만 평 되는데 거기에 지을 계획이고요. 이건 F1하고는 아주 내용이 틀립니다. 여러 종목들이 이 원메이크 레이싱도 있고요. 뭐 튜어링 레이스도 있고요. 프로덕션 레이스 여러 가지 애호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관심을 쓰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홍일학 후보가 질문할 후보를 지명하시고 그 후보의 공약에 대해 30초 동안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김승수 후보님한테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관광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의료 관광, 수상 관광, 뭐 시장 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했는데요. 의료 관광은 제가 보기엔 경쟁력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수상 관광도 접근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장 관광에 대해서는 우리 도매 시장인데요. 거기에서 이 소매가 활성화될 경우에 여러 시장 다른 소상공인들하고 지역 상생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의견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승수 후보 1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의료관광에 대해서 대구의 작년에 의료관광객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서울을 제외하고는 의료관광객 숫자가 제일 많은 지역이 대구고 굉장히 급성장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농수산물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소매 기능을 넣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 중도매 기능을 제대로 그냥 살리면서 굉장히 그 고객들의 이용 편의 또 미래의 그런 그 중도매 패턴에 맞춰서 그렇게 좀 이렇게 미래화시키는 고도화시키는 그런 이제 덧붙여 가지고 이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관광 상품입니다. 우리도 외국에 가면은 시장 구경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국내 관광객은 물론이고 외국 관광객들도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홍 후보께서 추가 질문 30분 동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수산시장도 소매화가 돼가지고요. 도매시장 기능을 많이 상실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근 상권과 상생을 시켜야 될 것인데 이렇게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몰려올 경우에 소매화가 더
확대되면서 상생이 서로 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소매상들이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승수 후보 30초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정주 인구는 우리 북구월 지역도 앞으로 이제 감소 추세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정주 인구만 바라보고 이렇게 사업도 이게 장사를 할 경우에는 갈수록 이게 침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 인구, 관광 인구를 이쪽으로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그분들이 이 칠곡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관광 거점으로 조성했다는 그런 공약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영재 후보 차례입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문을 할 건지 선택한 뒤에 30초 동안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홍일화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선거 공보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의원 후보 선거 공보문인지 구청장 의정 보고서인지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정작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사항은 제가 찾기가 힘들었고요. 그리고 지난 4년간 북구 지역에서 지역의 행정 조치가 다 이제 우리 홍 후보님이 시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님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뭐 오해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 끝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인 소년 이전 같은 경우는 그건 법무부와 관계되어서 굉장히 제가 설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면허 시험장 같은 경우도 국토부하고 논의하지 않으면 그 규칙이 개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공약했던 금호강 인근 둔치를 운동 시설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부산국도관리청하고 환경청하고 다 얘기를 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즉 그게 북구청의 행정기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가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간에 또 우리 방음벽 걸치 해원사에서 SD 아파트까지 하는 것도 도로공사하고 얘기해서 기재부하고 얘기해서 예산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행정행위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후보가 추가 질문 30초 동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 후보님은 지난 총선에서도 마찬가지 이번 총선에서도 이 공약이 너무 많고 지난 총선 때도 보니까 공약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많기도 하지만은 실행된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은 공약을 담아내는데 욕심을 내다 보니까 실행에는 소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지역이 굉장히 정주 여건도 부족하고요. 해야 할 일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정부 측과 얘기를 하고 또 대구시와도 얘기를 하면서 어떤 물꼬를 더 보려고 하는 욕심이 앞장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공약을 올린 것들은 찬찬히 보면 많은 부분들이 정부 측하고 얘기하고 대구시와도 논의를 한 결과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형평성 차원에서 발언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제는 자유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4분 동안 다른 후보에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방적인 자기 홍보보다는 상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2번 이상 해주시고 답변도 30초 이상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인신공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일학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4분입니다. 예, 우리 우선 김승수 후보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승수 후보님 공고문에 보면 사람을 바꾸면 북구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또 혁신 전도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승수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혁신이 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혁신을 거창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혁신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현상에 연연하지 않고 새롭게 바꿔나가려는 그런 자세와 노력이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혁신 전도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공직을 하면서 많은 기간을 혁신 분야에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그 홍 의원님이 소속돼 그러니까 있는 그 구체적인 얘기를 좀 혁신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뭐 서남선녀를 국립묘지화했다, 2.28 기념일을 국가 지정일로 기념일로 했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혁신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생각하는 혁신은 어제까지 했던 일을 오늘부터 안 하는 게 혁신이고 뭔가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그러니까 대구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그 생계 지원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과정도 지금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부시장 시절에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혁신을 했다, 이런 예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시장 시절뿐만 아니고 부시장 시절 아주 간단한 걸 말씀을 드리면은 그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생활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예약하기에 일반 시민들은 상당히 그 쉽지 않았습니다. 일부 이제 그 클럽에서 독점하고 있는 그런 운동시설도 있고, 그래서 이 시에서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예약할 수 있는 그 예약 시스템을 제가 그때 지시해서 만든 게 있고요. 또 예. 이렇게 민원도 지금 그 AI 지능형 상담 로봇을 통해서 지능형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권 민원부터 자동차 검사까지 그것도 제가 부시장실에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후보님, 제가 또 말씀하는데 그저께인가 서변 중앙시장에서 유세를 하시면서 원래 예산, 그러니까 대구 원래 예산이 국비 예산 확보액이 이전보다 수천억이 적었다, 이런 말씀을, 이건 사실 말하기에 따라서는 허위일 수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좀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확하게 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전보다 수천억이 적었다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예. 인근 대전하고 비교해 볼 때 대전이 우리 인구에 얼마나 됩니까? 대전 100만 좀 150만 정도 됩니다. 거기보다도 대구가 한 몇천억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그런 말씀 안 하셨다면, 했다면 그럼 어떻게 제가 아니, 제가 지금 허위 사실로 얘기해도 금방 됩니까? 그 정정을 그 얘기한 그 그러니까 사실 만약 하셨다면 그게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니, 제가 지금 그날 한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 예.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대전하고 좀 비교해서 말씀드린 다시 한번 겁니다. 확인해 예, 보도록 확인해 보십시오.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근데요, 지금 대구는 열심히 해도 당선이 되지 않고 열심히 안 해도 당선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을 가져올 수도 없는 구조예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산을 가져오려고 하면 거기는 뭐 예산 안 가져가도 당선되는데 왜 예산 가져가려면 다른 데 바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가져오지 못할 구조가 지금 대구의 정치 구조입니다. 이런 정치 구조를 어떻게든 바꿔야 되겠다는 고민을 좀 해주셔야지,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이영재 후보 주도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4분입니다. 네, 먼저 우리 그 홍일아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홍일아 후보는 우리 팔거천과 동하천 그 생태 복원에 관심이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저도 뭐 구의원 재직 시절에 엄청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인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금호강물을 퍼올려서 상류에 볼을 만들어서 다시 하류를 흘려보내는 이런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당시 우리 후보님께서 아마 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길 살리기를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 의원님이 그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도 거기에 염려를 해서요. 저는 동하천하고 다르게 팔거천은 건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고 펌프해가지고 위로 올려서 또 그 오염된다든가 좀 물이 서 있으면 그 물을 희석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금호강 물이 5급수, 6급수인데 이게 지금 팔거천이 2급수 정도 되는데 이게 물을 상류로 끌어올려서 내려 하류로 흘려보내면은 이건 죽은 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홍 후보님이 아마 찬성을 하신 것 같아서 지금 뭐 수백억이 들어가는 이런 예산을 투여하고 있고 매년 운영비도 5억 이상이 투여되는 이런 공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사실은 저도 반대합니다. 그렇죠. 하천은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것이 좋은 것이지 어떻게 하천물 금호강물을 끌어올려서
그 사인사철 수족관을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정책은 사실 지금 중단해야 되거든요. 그래, 저도 지금 이해하고요. 그래서 제가 읍내동을 좀 복원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읍내동 저 위에서 흐르는 천이, 아양천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옛날 그걸 좀 이렇게 이제 좀 개방해서 좀 서울에 있는 여러 다른 하천들도 옛날에 복개를 다 해가 덮어놨다가 열면서 이제 관광 좀 알겠습니다. 할수 그러면 이제 있는 홍 후보님은 일단은 현재 그 우리 북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펌핑 공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예, 명확하게 그렇습니다. 하시고 예, 계시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수 후보님, 우리 교육 문제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 문제를 뭐 뚝딱이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교육비 경감 문제하고 공교육을 강화해서 우리 지역 강북 지역의 여건을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내다보고 이런 고민을 가져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 그 우리 후보님께서 이제 명품 교육을 얘기하시면서 특수 목적고 유치나 이런 게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최소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하신다라면은 이 공교육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교육이 살아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이게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이게 말씀드리는 거는 특수목적고라든지 저는 이게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해결화된 그런 학교에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였고요. 그리고 그런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저소득층, 비슷한 그 고액의 사교육 받는 사람 그런 학생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좀 지원해줘야 된다는 그런 네.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하천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인간 친화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교육은 공교육 정상화가 정답입니다. 하여튼 이영재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마치셨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김승수 후보가 주도권 토론할 차례입니다. 시간 4분입니다. 예, 앞서 이영재 후보께서 홍일학 의원님의 공약에 대해서 많다는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홍보물 보면은 상당히 또 제가 볼 때도 공감 가는 그런 공약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 웰니스 플랫폼 구축과 관련 그 밑에 있는 홍보물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유치가 있는데 이 시험원은 지금 본원도 있고 분원도 있고 분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분소와 분원, 본원 중에 어떤 거를 지금 대구에 유치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또 유치를 하신다면은 입지는 저는 이게 제2차 제2혁신도시 그거에 맞춰서 하는 정책 같으면은 유치를 하더라도 이제 동구 혁신도시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지역이 웰니스 경제 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걸 KTL을 유치하겠다고 얘기했고 대구시에서도 오랫동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분원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정부 측에서 아직도 그 분원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분원에 KTL에서도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했고요. 대구시에도 그걸 반갑게 맞이해서 우리 지역이 웰니스 플랫폼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는 농업기술원 이전터에 일부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 인근에 유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걸 유치하면 많은 연구 인력들이 우리 지역에 몰려올 수 있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분원을 유치하는 겁니까? 분소를 유치하는 겁니까? 분원을 유치하는 거예요. 부산에는 분소고 분원은 경기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소와 분원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 분소와 분원의 차이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그 행정의 지엽적인 걸 뭐 따져봐야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분원을 유치해서 그 본원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특히 핵심적으로 대구 분원을 유치한다면 어떤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예,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뭡니까 스마트 웰니스 플랫폼을 구축하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웰니스한 상태, 몸의 적정한 상태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인가를 데이터를 모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많은 연구기관들이 와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고 또 연구하고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개발을 한다든가 약을 한다든가 백신을 개발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그 부시장할 때 뭐 하셨냐고 그 기조 연설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의 산업 기반이 참 취약합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대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그 미래형 자동차, 물산업, 의료산업, 그게 로봇산업, 뭐 거기다 에너지까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그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틀을 마련을 했고 그 문재인 그 대통령 그때 당선 당시에 대통령 공약으로 또 각 정당의 그 대선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동분서주 했던 게 접니다. 그래서 이거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관련해서 저는 대구 분원을 유치를 한다면은 대구가 지금 미래 산업으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그 의료 기술과 관련된 그런 인정, 또 물산과 관련된 인정,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그런 기술 인정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그 유치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길 할 때는 에너지 기술 평가원도 유치해서 우리나라가 비발전 원자력 비발전 분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도권 토론을 마쳤습니다. 이번엔 사회자각 후보들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이 점차 빠른 빈도로 발생하고 있고 그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향후 신종 감염병 유행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이고 이번엔 이영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현재 이제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좀 맞물려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전문가들에 의하면 장시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우리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절실하게 우리 국민들은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공공의료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중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이 미국을 보면서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의료의 중요성 그리고 공공의료 시설을 확장하는 문제는 바로 우리 감염병을 막아내는 이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김승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입니다. 지금 정부가 대처를 잘했다고 이게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무려 10,000명이 넘는 확진자 지금까지도 200명이 넘는 참 안타까운 사망자가 나게 한 그 근본적인 그 이유가 정부의 초기에 안일한 대응 또 소극적 그런 대처 때문에 발생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 얘기했던 게 2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역 축제라든지 집단 행사를 연기할 필요 또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지침을 내렸던 게 2월 12일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계속 번지고 있고 집단 행사 이런 것들 사회적 거리 확보 정부에서 아직도 강력하게 좀 요구를 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상반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 아마 이렇게 정부에서 대응을 했더라면은 피해를 훨씬 줄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초기 대응 실패에 사과를 요구를 합니다. 네, 홍일학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 코로나19의 대응은 투명한 대응 체계는 정말 세계적인 방역 교과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규모 검사는 이탈리아 폐쇄 대응 방식하고 달랐고요. 정면 대응해서 전방위적으로 바이러스 보균 의심자를 적극 추적하고 검사해서 하루에 12,000건씩 검사를 시행했고 때로는 2만 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과를 거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약한 몸, 약한 사회의 약한 곳을 먼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 점을 막기 위해서 우리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대구 지역 대구 지역 본부를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 병원과 연구기관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적십자병원 재개원도 한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자유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4분 동안 다른 후보에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 때처럼 일방적인 자기 홍보를 막기 위해서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2번 이상 해주시고 답변도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인신공격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수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4분입니다. 예, 홍일학 후보님한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화가 났던 또 조금 크게 자존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존심을 좀 이게 상하했던 부분이 여러 친여 인사들이 이 코로나의 책임이 대구에 있는 듯이 그런 망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김어준 씨라고 친여 방송인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또 대구 사태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민주당의 대변인은 또 대구 경북을 봉쇄해야 된다는 그런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한 청년위원은 이게 대구는 미래통합당 지역이니까 이게 손절해도 된다 이런 막말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입장이신지 또 여기에 대한 그런 사과의 그런 요구를 하신 적이 있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 친여 인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당에 있는 어떤 직책을 맡았던가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제가 사과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친여 인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바깥에 한두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을 예를 말한 걸 가지고 국회의원 후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당 인사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대구 시민 여러분들 중에 어떤 또 자존심이 상해하는 부분이 계신다니까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친여 인사라는 이름 하에 계속 침소봉대해서 정치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 홀대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좀 통계로 보여주는 것이 현 정부의 대구 경북의 고위직 비율입니다. 지난해 말에 윤재욱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장차관급 전현직 또 청와대 수석까지 포함해서 214명 중에 대구 경북 출신은 21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게 대구 경북보다 적은 데는 제주도 강원도뿐이라고 하는데 이 대구 경북에 이렇게 고위직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인사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본인이 당장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을 역임하셔놓고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명래 장관도 있고요. 또 몇몇 장관급 인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여러 부서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떤 통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대구 경북 출신들 많지요. 그러나 어떤 통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고위직에 계셨고 그러나 나는 본인이 고위직을 마치자마자 국회의원 후보 등록 바로 며칠 전에 사표를 던지고 나오자마자 문재인 정부 심판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정말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하다가 퇴직한 사람은 정부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좀 밝혀서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 홍일학 후보께서는 힘 있는 삼선 의원을 좀 뽑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부겸 의원도 삼선이고 장관까지 했습니다. 어떤 대구의 역할을 하셨는지요? 저는 이번에도 추경 1조 400억 가는데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그 안에 제가 들어가서 직접 협상하고 했는데 경북 국회의원 중에 김재원 위원장은 30분마다 어디 가고 없고요. 예.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은 홍일학 후보 주도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 4분입니다. 예.
우리 김승수 후보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수 후보께는 예산을 쓸 수 수입에 맞게 예산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러고 또 야권에서는 또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걸 헬리콥터로 현금 살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께서 긴급재난지금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지급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권영진 대구시장도 미래통합당이죠. 코로나19 추경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승수 후보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이런데 좀 더 많은 지원이 좀 가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운동을 하면서 우리 캠프에서는 직접 영세 상인들 또 그런 학원들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피해 사항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말 상상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토막 난 데는 기본이고 70% 심지어는 한 달 이상 매출이 0인데도 무수합니다. 정말 그런데 이게 이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사상 초유이기 때문에 피해를 산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그런데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그런 최소한 당장의 생명을 또 이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이 통과되어서 지방이 쓸 수 있는 돈이 내려왔는데도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긴급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그걸 예를 들어서 선불 카드를 만든다든가 오늘이 상품을 만든다 그러는데 대구는 그런 만들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그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김승수 후보께서는 행정부시장도 하셨는데 그러면서 지금 소상공인한테 긴급하게 줘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줄 수 있는 툴이 지금 마련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살림을 살다가 오늘 청소해보자 그러면서 청소를 하려고 하면 빗자루가 없어서 지금 빗자루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GRDP가 26년째 대구 경제가 엉망이고 이렇게 꼴찌라고 그랬는데 김승수 후보께서는 2년 9개월 재임하시면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김승수 후보님은 또 국장이든 누구든 정치인들 국회 찾아다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별로 나타나시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긴급 재난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구 이외의 다른 시도도 이미 지급된 데가 있는 시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가장 빨리 받았다고 지금 대구시가 받았다고 얼마 전에 언론에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시장 시절의 역할에 대해서는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대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그런 것들을 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제대로 예산 지원해주면은 대구가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여건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선심성, 포퓰리즘 이런 데 돈을 다 써버리고 실제 필요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예산을 안 내려오니까 이 대구가 지금 어려움을 벗어나는데 지금 계속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시도에 보다가 더 빨리 지금 지급하고 준비해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예. 네, 이번엔 이영재 후보 4분 동안 주도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주민들에게 국회의원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 주민들의 가려운 것을 끌고주고 또 미는 창고로서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국회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저는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역 개발이나 민원을 잘 들어준다고 해서 표를 찍어주는 시대에는 이미 지났습니다. 저는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직 3회 법률안을 제정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과 국회의원 소환 제도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는 사회와 우리 정치의 변화를 위한 저희 공약입니다. 우리 김성수 후보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공약, 국회의원직 3회 제한과 세비 30% 삭감, 그리고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3회 제한 이런 것들은 그 국민의 또 참정권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는 그 세비를 포함해서 국회의원의 특권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좀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보님, 사실은 국회의원을 제한 우리 선출직을 보시면은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 농협조합장까지도 3선으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평등권에 저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당선되신다면은 이거에 대한 고려할 의사는 없습니까?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홍일화 후보님께 네. 질문 드립니다. 제가 20대 총선 그 선거 공보문을 보니까요. 우리 이제 후보님께서 그 동일노동 동일임금 또 비정규직 해소를 하시겠다 이런 우리 청년들을 아마 대상으로 한 공약을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여전히 지금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의 상황은 나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공약이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는 그것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 이제 워낙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대구 문제를 고민을 좀 했고요.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동일임금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산업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들이 좀 저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제가 우리 의원하고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권 여당 후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실 전국에서 우리 동산병원도 해고될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고와 구조조정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서는 집권 여당 후보로서 조금 책임감을 통감하시고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 지역의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심병이나 지정병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 빨리 거기에 대한 옛날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두 후보님의 공약을 보니까요, 이 사회비전 공약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공약이라기보다는 구청장 공약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농담을 제가 한번 던져볼까요? 두 분 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섬세하게 고민을 하시려면은 구청장으로 출마하시고 제가 국회로 가겠습니다. 네, 마치셨습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북구을 선거구의 후보자 토론회를 대구문화방송의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공통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북구을 지역은 뚜렷한 산업시설이 없는데 최근 코로나19의 여파까지 겹쳐서 중소도매업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이번엔 홍일학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지역 경제가 말이 아니고 우리 사회 공동체가 저는 붕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법을 하나 제정을 하려고 발의해 놓았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피해, 대구 경북 피해에 대한 지원과 구제에 대한 전 특별법을 제정해 놓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조금 안정화되어 가니까 안심을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겪어왔던 이 상처들이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래서 발로라든가 또 여러 문제에 대해서 고통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찾아내어서 지원할 수 있던 방법을 찾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오는 배달 플랫폼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수수료 문제나 부가 방식 문제라든가 지금 정액제에서 또 정률도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영재 후보 1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자영업자가 거의 몰락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요. 이것을 뭐 어떤 특별법이나
유치해서 저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가 불공정한 이런 경제판으로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런 불공정하고 한 경제판을 뒤집어야 뭐 새로운 판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대안을 중장기적으로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민 경제가 가장 큰 문제죠. 현재 골목상권 활성화 문제, 현재 건물주 가맹점, 대리점 갑질 문제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1,000만 자영업자의 안전망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좀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코로나 위기로 절망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제발 중앙정부, 지역정부가 좀 나서서 실질적인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승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입니다. 예,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뭐 중소상인들 그 지원이라든지 이런 정책만 가지고는 현재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경기를 살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인구도 앞으로는 계속 그 감소 추세 또 고령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주 인구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북구일 지역으로 많은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끌어들일 수 있는 콘텐츠를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의료 관광 또 그리고 수변 관광 또 수상 레저 그리고 그 시장 관광까지 좀 관광 기능을 좀 확대를 시키고 이 북구일 지역으로 또 이 접근성을 제고를 해야 됩니다. 다행히 인근에 통합 신공항이 들어서고 이 대구 도심과 또 공항과 또 우리 대구 강의권 철도 이런 것들하고 연계를 강화하면은 접근성이 높여질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통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대구 북구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의 인권 유린과 보조금 횡령, 부정 채용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복지재단의 비리를 근절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정의당 이영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애인 복지재단의 그 비리 문제는 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북구에서 연이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 그 폐쇄적인 운영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족벌 체제, 가족, 또 지인, 친인척에 의해서 채용되고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제도적인 강제적 장치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복지재단의 재원은 보시면은 90% 이상이 국시비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요. 하지만은 우리 그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에서 구청에서는 개입력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비리 근절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청의 감독 권한이 확대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저는 삼진 아웃제를 제안합니다. 장애인 복지재단에서 3번 이렇게 비리 사건이 반복되면은 복지재단을 해체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미래통합당 김승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장애인 뭐 재단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그 복지 시설에서 비리가 이게 반복적으로 참 발생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그 관리 감독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이 또 책임자들한테 대한 처벌을 강화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피해가 그게 수용돼 있는 그런 또 시설 그 수용자들한테까지 돌아가는 그런 또 이게 보면 모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앞서 이영재 의원 얘기했듯이 좀 엄벌을 좀 하고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할 뿐더러 이게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이런 그 반복이 없도록 회계 시스템을 투명화하는 등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있을 때 그 인권 옴부드만을 채용을 했었는데 이런 인권 옴부드만 같은 제도를 통해서 상시적인 그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홍일학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이제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드는 탈시설 지원 체제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권 침해나 비리 등이 발생한 시설은 이제 즉각 폐쇄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이걸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작 사전 예방에는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해결하자고 얘기를 하고 또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 대책 이런 거 막 발표를 하지만 정작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취해야 할 의무가 많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 해결에 모든 사회 공동체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정책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에 대한 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바람직한 외교 안보 정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후보부터 1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까지 정말 이 정부에 들어와서 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질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교라 그러면 이웃 나라들하고 이렇게 이 우호가 돈독해지는 게 외교의 기본 방향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나라와 우호가 돈독해진 나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거의 중국 바라보기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더 잘 대해주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은 참 비굴하다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산불 약속했죠.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미사일 방어 체제에 참여 안 하겠다. 또 한미일 군사동맹도 이양 불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중국조차도 보면은 이게 지원을 못 얻어내고 있는 게 우리 지금 외교의 실정입니다. 네, 홍일학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국제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 이익을 위해서 대국이든 소국이든 강대국이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게 21세기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중국과 사드 문제라든가 일본과의 직용 문제 또 미국과는 방위비 문제로 계속 약간의 잡음들이 그리고 논의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때 일어났을 때 중국과의 관계나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과 함께 현명하게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영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외교 안보 정책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전쟁과 대기가 아니면은 평화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평화가 맞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이런 평화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세서를 외교 안보 정책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한국의 안보 외교 문제가 이 강대국들이 둘러싸여서 쉽지만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한중 관계나 또 미중 관계, 한미 관계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한국 정부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가에 대한 저는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북 관계 문제에서는 지금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관계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좀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교성공단도 지금 저는 열어젖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자 6자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비핵화 평화체제 형성에 함께 우리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후보들께서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기조연설의 역순이고 발언 시간은 각 1분입니다. 김승수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6.25의 폐허 속에서 우리가 피땀 흘려 지금 이룩한 경제 성장, 민주화가 지금 일거에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도 앞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왕따 신세로 지금 전락하고 있고 안보도 거의 지금 무장 해제 수준입니다. 북한에 그렇게 저자세로 구걸했음에도 불구하고 핵 포기에 어떠한 진전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서 실망을 넘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심판하지 않으면은 우리 소중한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질 위기입니다. 4.15 총선에 꼭 투표를 하셔서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영재 후보 1분간 마무리 발언하시기 네,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권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N번방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천인공갈 일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회피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총선 때문에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꼼수 위성정당은 뚝딱 하루아침에 만들어내면서 왜 N번방 방지와 처벌법에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까? 정의당과 이영재가 요구합니다. 당장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책임있게 이 마무리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더 이상 이 거대 양당의 민생을 그리고 생명을 여성의 안전을 맡길 수 없습니다. 정의당 교 6번 정의당과 이영재 후보가 책임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홍일학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북구 유권자 여러분, 아직도 묻지마 색깔 논쟁이 있습니다.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일입니다. 50년 전 등소평은 흑묘백면원을 설파해서 오늘날의 중국을 만들었습니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삶을 생각해야 됩니다. 한가로울 때가 아닙니다. 사람을 키울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 전투에 투입할 경험이 필요합니다. 한가하게 30년 전의 사고로 30년 후를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의 발을 딛고 차근차근히 준비해가는 뚝심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누가 책임자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힘 있는 여당 3선 확실한 지역 발전 기호 1번 홍일학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3명의 후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한 이번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이어서 대구 북구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나머지 후보 1명의 방송 연설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북구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